안녕하세요. 부동산 멘토링의 이춘환입니다. 강남의 재건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주변에 인프라가 양호하고 그 해당 단지만을 다시 짓는 것을 뜻하는데요. 강남의 재건축뿐만 아니라 지금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 대표적인 것이 여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목동, 그리고 또 북쪽으로는 상계동이 크게 자리 잡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주변에 지금 주택 재건축은 이미 이제 없어진 형태, 정비사업 중에서 없어진 형태이고, 이렇게 지금 강남 재건축 시장이 계속 여러 가지 규제로 억눌린 가운데, 지난주에 폭발, 그야말로 이제 골물대로 골마서 폭발해서 그 주민들이 이렇게 지금 현수막을 건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잠실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잠실 5단지입니다. 1978년도에 3,9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했고요. 약 한 40년이 된 아파트인데 지금 현재 17년도에 그 설계 공모를 해서 국제 설계 공모까지 해서 지금 건축 심사를 올렸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내려오지 않고 인허가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서울시장이 말하고 있는 집값 안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하소연할 곳도 없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잠실 5단지랑 같이 진행 단계가 비슷했던 그 바로 신천동의 미성아파트, 크로바 아파트, 그리고 진주 아파트를 돌아보고 왔는데요. 진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월까지 이제 이주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곧바로 이제 건축을 착공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같은 진행 단계를 보이다가 잠실 5단지야말로 그야말로 지금 가격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가격 떨어지는 것보다도 이 지금 소유자들의 그 재산권 침해 문제도 심각하고요. 그리고 또 내년 3월에 잠실 5단지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일몰제가 적용되는 재건축 단지들도 지금 발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거의 40년이 돼가는 많은 아파트들, 음마 아파트, 그리고 또 여기 잠실 5단지 아파트, 그리고 장미 아파트, 그 다음에 신반포 2차 아파트. 잠실 5단지는 지금 건축심의에서 지금 좌초해서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신반포 2차라든가 잠실의 장미 아파트라든가 이런 곳들은 이제 일본제를 적용받아서 구역이 해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강남의 재건축, 돈 많은 사람들이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재건축은 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강남의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된다면 지금 여의도나 목동 마찬가지고요. 강북의 많은 재건축을 준비하려고 하는 아파트들도 똑같이 해당된다는 점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단 강남 아파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잠실 5단지에 지금 각 동마다 이렇게 붉은 현수막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책임져라. 정치인들은 더 이상 부동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라는 주민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내용을 준비한 것은 사실상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 문제가 과연 단순하게 경제적인 문제에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무조건 가격이 많이 올라서 나의 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다 옳지만은 않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잠실 5단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실 5단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골물대로 골맞고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인 거고요. 여기에 더불어 송파구청에서는 현수막을 떼지 않으면 한 개당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잠실 5단지 주민들이 아유 무서워라 내려야겠습니다 라고 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지쳤고 서울시에서 어떠한 정확한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라는
그런 뜻을 전달하면서 현수막을 뗄 수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잠실 5단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음마 아파트와 잠실 5단지 주민들이 시청에 가서 시위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압구정의 아파트라든가 목동의 아파트들도 지금 다른 움직임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실 중흥 5단지 조합장의 표현인데요.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이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지금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정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정화조가 터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고 주민들도 언제 재건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또 수리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또 다른 비용을, 추가적인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있지만 집값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그리고 강남의 모 아파트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뭐 미성크로바라든가 진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진행이 잘 되고 있지만 지금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좋은 입지에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의도에 있는 공작 아파트에서 이제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한 건데요. 매번 심의의 발목을 잡히면서 도대체 우리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궁금하다. 근데 딱히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압구정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아파트 주민대표회에서 추진위원회 운영 중단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추진위원회나 조합 같은 경우에 지금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의 박원순 시장의 정책에서는 재건축을 진행하는 건 무리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런 지금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치 쌍용 1차 재건축은 초과이익 환수금의 부담으로 지금 재건축 절차를 전면 중단한 상황이고요. 목동의 14단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는데 약 26,000세대입니다. 여기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연합 재건축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어느 세월에 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4단지, 5단지, 6단지, 9단지 단지별로 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공의 이익을 생각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주택이라는 부분은 단순히 개인 재산을 떠나서 사회적으로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난개발이라든가 또 소득의 양극화 부분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 게 정부 측의 입장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집값의 주범이라고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 강남이나 여의도, 그 다음에 그 목동이나 이런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은 그야말로 내 생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한 일을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씁쓸하고요. 지금 40년이 된 아파트도 재건축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물론 주민들과의 의견이 안 맞아서 재건축을 진행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정부 측에서 혹은 서울시에서 너무나 비협조적으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것도 굉장히 큰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말을 했죠. 압구정 나도 10년 살아봐서 안다. 그래서 그리고 집값 아직 안정화 안 되어 있다. 지금 이제 정부의 그 정책의 대변인이 지금 정책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과 국토부의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집값 잡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재건축의 주민들의 고통을 전혀 반영치 못하고 있고, 서울 도심에 정말 이렇게 된다면 3기 신도시를 만든들 3기 신도시가 그렇게 대체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 정비를 가로주택이라든가 소규모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좀 집다운 집, 커뮤니티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초등학교도 가깝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실제로 보면 골목 재생 사업 같은 곳에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도, 구역도, 재개발 구역 같은 것도 계속 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새집과 그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지금 소규모 도로 소규모 골목 재생을 했을 때 그런 집에 대해서 양극화 현상은 엄청나게 두드러질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 재건축 규제를 누르고 있어서 서울 도심에 있는 강남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목동이라든가 재건축이 안 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이후에 지금 1기 신도시 91년도에 입주한 분당 1기 신도시도 조만간 이제 이 노후도가 이제 많아져서 거기도 재건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서울 도심도 모두 다시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수도권까지도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된다면 그야말로 도심에 대해서 도심에 집이 제대로 된 집이 없어서 빅뱅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도 지금 정책자들은 분명히 알고 진행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앞으로 서울시 도시 건축 혁신안 해서 서울시 정비사업 초반부터 이제 서울시가 모든 것을 관여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안전진단도 강화되었고 안전진단도 통과되지 못한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도 재건축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2020년 내년 3월에 일몰제에 해당되는 서울시 재건축 23곳이 이번에 이제 공문을 다 받았는데요. 이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구역이 지정되고 2년 안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년 안에 조합 설립이 되지 못하면 일몰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반포 2차나 신천동의 잠실의 그 장미 아파트라든가 여러 군데의 아파트들이 해당이 되고요. 재건축뿐만 아니라 지금 일몰제에 해당되는 재개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점점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지연됨으로써 해서 지금 잠실 5단지가 그런 빨간 현수막을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개발 지역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답이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이 계속 서울시장으로 있으리라는 법은 없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재건축 규제로 해서 강하게 누르고 있으면 단기간에는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서울이 늙어가고 그리고 수도권이 늙어가면서 그 늙어가는 것들이 한꺼번에 뭉쳐질 때 주택 공급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지금 진행이 지연되고 일몰제를 적용받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은 주민들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강남뿐만 아니라 여의도, 목동 그리고 다른 지금 재건축을 준비하는 모든 단계의 아파트들이 해당이 되고요. 강남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강북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재건축이 그나마 잘 진행된 거는 5층,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5층인데 아파트 35층으로만 지으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임대 아파트도 더 넣으세요라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을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규제상을 계속 누르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 지금 시작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서울시에서 이제 관여를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남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강남, 강북, 수도권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점 이렇게 했을 때 서울의 도심의 주택 공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울의 주택 자가 점유율이 지금 50%가 안 되는데요. 50%가 안 되는데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집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값도 계속 오르고 있고 건축비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집 살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서울 도심에 자리 잡기는 굉장히 어렵고 수도권에 서울과 가까운 곳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집을 선택하거나 혹은 공공분양을 선택하거나 임대를 선택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기준을 잣대를 들이대고 집값이 더 이상 오르면 안 된다라는 기준으로 이렇게 재건축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도심의 아파트 공급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자료고요. 전체 연 4만 채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공급되는 거는 연 3만 1천 채가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9천 채 정도의 부족분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5층짜리 재건축이라든가 그다음에 재개발 지역에서 높은 아파트가 올라가는 걸 보면 집이 남아도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집으로 다 짓는 것이 아니고요. 그 면적에서 공원 부지도 빼고 학교 용지도 빼고 이러다 보면 실제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우리가 100가구를 멸시하면 약 78가구 정도를 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집은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연 9천 채 정도, 지금 6년 누적 5만 4천 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이 남아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이 늦어졌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5년 후, 6년 후 서울의 집은 계속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어떤 분들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울이 여러 사람들이 일하고 공부하고 생활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서울로 올라오고 싶어하고 거주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이렇게 지연돼서는 정말 우리가 몇 년 후에는 집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좀 자극적인 그 사진, 잠실 5단지의 현수막을 보여드리며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부동산을 여러 상황을 보면서 저에게 부동산 재테크라든가 또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결국엔 내 이웃집 이야기고 그리고 나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내가 고통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건축 정말 망하길 바라시나요?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서울시는 지금 이 연기되고 있는 인허가 문제라든가 재건축의 진행 단계를 좀 서둘러 주시길 간절하게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비스트의 이춘남 본부장이었습니다.